네, 반갑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장중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죠. 자, 지금은 이제 수급 동향들,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 우위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조금 밀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좀 올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그쪽 조방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큰 하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신용이라든지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이 개입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냥 뭐 자금의 어떤 순환 이런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는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조방원 쪽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고가 행진을 계속 만들어냈었던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일단 조정의 시점이 다가오는 모습인 거고요.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 포인트가 진행되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장중에 30만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부장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본주들 굉장히 괜찮은 모습인데, 부품주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신고가 흐름들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보시면 3,2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다 아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상황만 보면은 일단 주가가 하락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차익 매도가 많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바이오 쪽이 좀 약한 모습 보이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움직임들도 괜찮은 모습이죠. 자, 오늘 상황은요, 일단은 오후까지 좀 지켜보고 매매 포인트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많이 있어요. CPI, PPI, 뭐 등등등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마 격전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더 올라갈 것인가 안 올라갈 것인가, 또 미국 증시가 반응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수급 보시면은요, 금융투자 매도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 점점 줄여가고 있어서 요거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 매도는 1,500억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매수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쪽에 매수는 조금 실려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 많지는 않고요. 선물적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약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만 살펴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단기에 많이 올라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매력도가 많이 반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2.4% 상승하면서 62,500원까지 다시 주는 모습이고요. LG엔솔루션 오늘 반등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정도 반등 좀 있어요. 그 다음에 KB금융도 살짝 올라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살짝 애매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받아준 거 별로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형태의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하락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지지선 이탈 또는 데드크로스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쭉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이라든지 공매도가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런 정황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지선은 가까운 데 있어요. 57,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가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내려갔다가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데 막혀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런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만약에 다음 주에 한번 흔들린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됐고요. 또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도 모양새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 낙폭 자체도 제법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근데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 포인트 좀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좀 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고 그냥 조심해야 될 것들만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더 간다, 18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 얘기 나오던데, 자, 얘기 나오자마자 또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두산도 지금 보면은 네,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 저 지주사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 가졌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낙폭 자체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날도 대한항공이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대한항공 신고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DN 오토모티브 신고가죠. 네, 그 다음에 뭐 인터지스, 네, 물류 관련주인데 이것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 크게 올랐고, 한양 ENG가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신고가. 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 부품주 쪽으로는 오히려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죠. 자, 소부장 쪽도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지금 바이오 쪽은 일제히 내려가는 상태인데 2차전지 쪽이 반등이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소부장 쪽,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엔터주도 좀 올랐어요. JYP 엔터 오늘 좀 올라오면 한 7%까지 올랐었는데 아까 네 8%까지 올랐네요. 그런 모습 좀 있었고, 뭐 SM도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중간 단계에 있는 건 원익 IPS라든지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등등등 오늘 전체적으로 다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수급이 또 일로 쏠리게 되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개별주 형태의 모습들은 주가 조정을 좀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자, 등락 현황을 살펴보게 되시면, 자, 436개 코스피 쪽에서 상승이고요. 453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1개 상승이고요. 801개 하락입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여기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이네요. 자, 오늘 상승률은 별거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삼육물산, 이녹스 이런 것들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녹스 뭔가 좀 친숙한 종목이긴 한데 이녹스 상한가.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도 있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도. 현대바이오는 요즘에 좋은 소식 나와가지고 반등하더라고요. 네, 요런 것은 좀 큰 거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네 커지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하이퍼 코퍼레이션 반등. 요거는 왜 올라가지? 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 부분이고요. 자, 32개 종목, 코스텍시스까지 해가지고 32개 종목인데 특별하게 올라가는 패턴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눈에 띌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었고, 상승 포인트는 2.54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네. 하락률 보시면, 네. 한세, MK, 미투온 정도가 오늘 하락하는 포인트, 한 두 종목 정도가 오늘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 자체는 1.93, 그래서 플러스 한 0.5 정도 잡히는데, 계좌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아까 전에는 2% 넘게 올랐었거든요. 아까 삼성, 하이닉스도 뭐 3%씩 올랐잖아요. 요때만 하더라도 2%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가지고요. 네, 1% 조금 넘는 상승.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는 넘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1% 조금 넘는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가 오늘 잡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많이 올라서 오늘 좀 빠지는 건데 5일선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시장보다는 조금 더 오르는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삼성 SDS 매수가 있어요. 요거는 팔아서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조정이 깊게 들어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네요. 자, 포스코홀딩스, SDI, 대한항공, SK스퀘어, 현대제철, 철강주 쪽 움직임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G CNS,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매도는 삼성전자 쪽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기관 쪽은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수도 별로 의미 없고요. 금융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기관적 물량은 큰 의미는 없다. 자,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사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매수 들어와 있고요.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기아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LG에너솔루션도 그다음에 두산, 뭐 사이닉 솔루션, JYP 엔터, 현대제철, LNF 2차전지 쪽을 좀 많이 샀네요. 자,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 방산, 그다음에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매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 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았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급이 또 바뀌는구나, 시장의 어떤 상황이 좀 바뀌는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유지를 그냥 하시면 돼요. 아직 시장 자체가 뭐 조정이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 유지를 그냥 하시면 되고, 주가가 만약에 변화를 겪는다, 변화의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좀 잘라 먹을 것인지 아니면 포트를 재조정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결론을 그때 내리시면 되죠.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냥 유지를 하시되,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바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고 있다가 변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플랜 B, 플랜 C 정도까지는 세워놓고 대응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